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 이용 시 그죠. 전국을 돌파할 좀 돌파구가 없을까요? 뭐 지금 여야정 간의 국정안전협의체도 사실은 이 한덕수 국무총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바람에 그날이거든. 26일 날. 그 날짜도 참 아쉬운데 그거라도 작동을 시켜놓고 탄핵 소추로 가든지 하지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것들 속에 같이 모여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대행에 대행만 압박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여야정 협의체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가 어제 출범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현안들이 좀 먼저 논의돼야 될까요?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선은 하나는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회 차원의 지원을 수당적으로 하는 문제가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쌍특검법 제2요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이 부분들을 정말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국정안전협의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동안 지금 사실은 이 비상계엄 직후에 여야가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한쪽을 무슨 내란 공범이라고 몰고 또 한쪽에 대해서는 탄핵 중독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좀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 또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하는 표결에 18명이나 참여했고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도 대구에서 소식을 듣고 네. 급히 차를 구해서 달려왔는데 오는 중에 지금 계엄 해제 방망이가 치는 걸 들어서 제가 그 현장에 못 간 걸 너무나 아쉽게 생각해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12일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런 문제를 찬성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부분들을 전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 부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가게 된 과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죠. 네. 비대위원이 인선이 됐습니다. 소장파 임명으로 균형 있는 인사란 평가도 있지만 구색 맞추기 외에 모두 친윤이다, 이런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를 친한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최근에는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또 반대하고 하니까 또 친윤으로 보는 경우도 있던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됐는데 누가 나 친윤이라고 떠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통합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리적 균형이나 모양 갖추기 통합이 돼서는 안 돼요. 통합이란 거는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게 통합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요금 찌고 500원이 뽑고 결제되었습니다. 싸움하는 그 잔액이 통합이 되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19,500원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비대위 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성은 좋은데 과연 운영을 이제는 하나가 되는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통합 비대위와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비대위원 구성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구성 잘 몰라요. 진짜 누가 비대위원 됐는지도 아직 잘 모르거든요. 오늘 네. 한번 아마 낮이 돼봐야 알 텐데요. 그러나 저도 통합혁신 비대위가 돼야 된다, 통합뿐만 아니라 혁신하는 비대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I have no idea입니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당 차원의 입장은 있을까요? 저희들은 뭐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도 받고 또 헌재에도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며칠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뭐 체포영장 지금 보니까 그것도 중앙지법이 아니고 남부지법에 이 영장 신청을 했던데요. 서울지법으로. 저는 지금 좀 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는 전부 미적거리다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은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조금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제대로 수사 받으셔야 되지만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아닙니까? 이게 네, 유례가 마무리해 없는 주시고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윤세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환경 문제랑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배출하면 바로 이제 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게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살아갈 시기에 다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소송에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국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꿔서 2050년까지 감축 경로를 정해야 되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선출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는지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뜨거워지고 0원이 있는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19,500원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24분, 내일 해돋이는 서울 기준 아침 7시 47분경입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떨어졌고요. 하지만 종일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영하 10도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춥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대부분 바다의 물결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4도, 대전, 광주 6, 대구, 강릉 7, 부산, 제주 9도 등 전국이 2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되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해넘이를 보시기 괜찮겠습니다. 다만 전라권과 제주권은 가끔 구름량이 늘면서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보실 수 있겠고요. 2025년 첫날인 내일 전국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은 구름 사이로 내일 해돋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맑은 하늘이 예상돼 내일 해돋이 보기에 더 좋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산지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은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온 국민이 충격 속에 애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 그럼요.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워낙 뭐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있고, 온 네. 가족이 또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있고, 정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제주항공도 그렇고 좀 불행이 끝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연들이 하나둘씩 전해지면서 국민들도 더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여야도 일단 정쟁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진상조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좀 신속하게 나머지 비행기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재난지역이 되지만 특별거부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강원도지사를 해보니까 네. 많은 자원봉사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유족들 같은 경우 황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온 가족이 이번에 우리 곁을 떠났으면 그 누가 대책을 세울 건지, 네. 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거부를 빨리 지급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선보상을 하고 후정산하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세월호 보면 세월호 법을 만들고 법을 하나씩 만드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해주시면. 피해자의 보상이 합리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개별 회사하고 그 유가족이 보상하는 게 아니고, 네. 협상하는 게 아니고 네. 일정한 법의 태도로 보상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네.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미국의 스테드법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차제에 우리가 이분들이 안전하게 보상도 받고 또 트라우마 치유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고, 종국적으로는 이 행안부를 넘어서 국가의, 미국의 이 재난을 관리하는 청이 국가기구가 있는데, 이런 재난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나 국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등한시했거든요. 네. 요번에도 보면 콘크리트 벽 같은 거는 규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거기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 면에서 히로시마 그래서 비교되고 있잖아요. 네. 일본 사례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는 여야가 이번에 정말 국민들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때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함께 용기, 함께 격려하는 이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항공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시를 했고요. 이 예산 지원 문제, 국회가 아마 나서줘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첫 메시지였는데, 물론 정치 현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급적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안 내는 게 맞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에 담당하게 임하는 게 맞고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불법 계엄 이후로 우리 주식 증권시장에서 200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네. 200조 원. 그리고 미국 증시로 10조 원 이상이 갔거든요. 미국 증시에 지금 기다리는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거든요. 지금 외환당국은 지금 1,500원 사수하려고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거든요. 환율이 비상입니다. 네, 환율 비상이죠. 더군다나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한국에 보편 관세를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초비상이거든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딴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수사에 임하고 헌재에 출석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도 지금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집중이 돼야 되고 자칫 어떤 메시지들이 여야 공방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야가 서로 입장에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처 권한대행의 탄핵,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덕수 그 총리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어야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알았다.